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입니다. 요즘 클카남의 클래식카 경정비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1985년형 벤츠 380 SL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잡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쪽 브레이크를 바꿔주는 작업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카는 취미용으로 즐기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브레이크들을 항상 점검해주고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줌으로써 이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신형 차량의 경우에 이 고급 차량과 저가 차량의 어떤 기계적인 퀄리티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이 1985년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 브레이크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간 그런 고급 차에나 적용되는 그런 기능 중 하나였죠. 이 앞쪽 브레이크가 한 번은 교체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교체가 되고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는지 상당히 녹이 슬어 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패드의 두께나 디스크의 컨디션은 괜찮았어도 너무 오랫동안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캘리퍼가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패드와 디스크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캘리퍼를 떼어내는 작업을 해서 패드와 디스크 그리고 휠 허브 베어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이 원 서류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등록이 된 차량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나 염분기가 있는 곳에서 한동안 있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패드의 상태는 양호하였지만 이 캘리퍼의 실린더와 이 패드의 뒤쪽 면은 녹이 상당히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식 차량의 경우에는 특히 이 정기적인 주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염화칼슘이나 염분기가 쇠에 닿으면은 녹으로 금방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해주고 기름칠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두 개의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볼트를 풀어주고 이 패드를 빼준 상태에서 캘리퍼를 디스크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차량은 허브 베어링 어셈블리 방식이 아닌 이 각자의 베어링이 휠 스핀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후령 구동 차량에서 이 베어링 어셈블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으로 특히 이 클래식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방식 중 하나입니다. 휠 허브와 이 바퀴축에 안쪽 베어링과 바깥쪽 베어링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일수록 정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품의 소지나 이런 청소하는 작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휠 허브 베어링과 디스크가 일체화된 모습인데요. 디스크와 베어링 캐리어는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볼트를 탈거를 해 주어서 이 베어링 캐리어와 디스크를 분리를 할 건데요. 그 후에는 이 베어링 캐리어의 베어링을 빼어준 후 새 베어링을 인스톨 해줄 것입니다. 탈거한 디스크는 연마 작업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지 않고 이미 새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놨기 때문에 새 디스크로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베어링 캐리어라고 불리우는 휠 베어링 어셈블리인데요. 이 안쪽에는 이 바퀴축인 스핀들과 맞닿는 부분에 이 그리스 실이 있습니다. 이 실 또한 새 것으로 교체해 줄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베어링을 탈거를 해서 새 베어링을 넣어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차량에 쓰인 베어링 방식은 이 롤러 베어링이라고 불리우는 베어링인데요. 이 베어링은 이 베어링 자체와 또 그 바깥쪽을 잡아주는 베어링 레이스라는 이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어링 캐리어에 이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먼저 오래된 레이스를 빼주고 새 베어링과
새 레이스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브레이크 작업에서 이 베어링 허브의 베어링과 그리고 이 그리스 실을 바꿔주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 클래식카가 아무래도 안전을 먼저 유의해야 하고 또 새 부품을 바꾸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바꾸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어링 캐리어의 안쪽 베어링은 이 프레스로 빼낼 수가 없어서 이런 정의 끝을 사용해서 망치로 쳐내는 방식으로 빼냈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한 베어링은 이 팀큰이라는 회사의 베어링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특히 이 휠 허브 베어링은 메이커가 있고 유명하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휠 베어링이라는 부품이 이 자동차의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저가의 베어링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어링 레이스를 탈거를 하고 이 새 베어링 레이스를 유압기계를 사용해서 넣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유압 프레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장점은 굉장히 많죠. 특히 이런 손으로 하거나 망치로 두들기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베어링 레이스를 허브 캐리어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작업들은 유압 프레스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어링 작업을 할 때 인스톨이나 탈거를 할 때 사용하는 이런 디스크 세트인데요. 물론 이제 같은 직경의 다른 부품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손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새 베어링 레이스를 설치하여 주는데요. 이 레이스를 베어링 허브 캐리어에 설치할 때는 이 레이스에 약간의 그리스나 이런 오일을 묻혀서 유압 프레스로 눌러줄 때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고 또 이 녹을 방지해주는 방청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쪽과 바깥쪽 베어링 레이스를 베어링 허브 캐리어에 유압 프레스를 사용해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클래식카 정비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품을 바꿔주는 시간보다 소지를 해주고 이 청소를 해주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완벽히 또 오버홀 작업과 소지를 해주면은 이것도 또 복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작업을 한번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지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항상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클래식카 관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캘리퍼를 분해를 해서 리빌드 작업을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 리빌드 작업은 이제 다음 편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기약하고 오늘은 이 캘리퍼를 떼어내서 새로운 브레이크 패드와 허브 베어링 어셈블리 그리고 디스크를 장착하는 그런 브레이크 정비편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의 디스크라는 부품입니다. 이 디스크는 새 부품을 구입하여 주었는데요. 물론 이 오래된 디스크도 이 쇠를 깎는 선반을 사용해서 쇠를 깎는 연마 작업을 통해서 또 새것같이 재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새 부품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좀 전에 분리해 주었던 베어링 캐리어와 이 디스크의 작업을 다시 재조립하여 줍니다. 자, 이제 베어링 허브에 새 베어링을 이 그리스를 바른 후에 이 조립을 해주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 이 작업은 이 롤러 베어링에 적당량의 그리스를 이 주입을 해서 이 윤활작용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을
베어링 패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를 베어링에 주입해주는 그런 뜻으로 이 패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전반적인 베어링의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어링 패킹 작업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유압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손을 사용해서 이 그리스를 베어링 롤러의 사이사이에 이 패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 롤러와 롤러 사이에 이 그리스의 압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그 그리스를 롤러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클래식카 복원과 작업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작업이 바로 이 그리스 패킹 작업인데요. 이 작업 도중에 장갑이 찢어져서 이 그리스가 손에 묻을 수도 있고 또 옷에 이렇게 튀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좋아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 따라서 안 좋은 냄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어링과 맞닿는 이 레이스에도 그리스 칠을 충분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쪽 베어링을 막아주는 이 그리스 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의 오일실과 같은 그런 부품인데요. 이 오일실을 망치를 사용해서 이 수평을 잘 맞춰서 이 브레이크 허브 어셈블리에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 허브 베어링 어셈블리와 이 그리스 패킹 그리고 이 그리스 실 작업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 디스크 어셈블리를 설치 전에 이 간단히 브레이크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고요. 그 다음은 일정 양의 그리스를 휠 스핀들에 발라준 후 이 디스크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비디오에는 이 조금 과장해서 이 그리스를 많이 발라주었는데요. 물론 그리스의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너무 많이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된 디스크 어셈블리를 이 스핀들과 결합시켜 줍니다. 이 뒤쪽의 베어링과 스핀들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뒤쪽에 설치한 이 그리스 실이 눌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스핀들에 결합을 시켜줘야 합니다. 바깥쪽 베어링을 넣어준 후에 이 스핀들 워셔와 이 스핀들 락넛을 사용해서 디스크를 잠가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핀들 락넛은 손으로 조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은 뒤로 빼서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이상적인데요. 그 이유는 이 베어링에 자동차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없을 때는 약간은 느슨하게 풀어준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베어링의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정비 용어로는 이 베어링 프리로드 작업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새 패드를 캘리퍼에 인스톨하여 주는데요. 2차 같은 방식은 이 캘리퍼가 고정된 방식으로 이 브레이크 패드가 안으로 집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브레이크 패드를 이 캘리퍼에 삽입해 주기 전에 약간의 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해서 이 패드가 움직이는 표면에 발라주었는데요. 작업하는 이 캘리퍼의 이 슬라이딩 표면에 좀 녹도 있고 그래서 이 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하면은 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디스크와 그리고 새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 유격이 없고 이 뻑뻑한 감이 있어서 이 브레이크 패드를 이 고무망치를 사용해서 천천히 넣어 주었습니다. 이전의 하드웨어는 녹이 많이 쓸어 있어서 이 새 하드웨어 키트를 사용해서 다시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러 작업을 통한 끝에 이 브레이크 어셈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브레이크 디스크 표면과 이 패드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이 파트 클리너를 사용해서
세정 작업을 거쳐준 후에 조리입을 맞춰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바로 이 브레이크 센서인데요. 이 브레이크 센서는 솔직히 제가 뭐 차를 많이 운행을 하지 않고 또 항상 자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센서는 이제 바이패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 베어링 어셈블리와 이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 패드를 교체하여 주었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신뢰가 가고 안정적으로 클래식카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비디오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 이 좋아요와 구독은 클카남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